안녕하세요. 미분양 할인 판매나 미분양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문의가 오시는데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린다면 현재 뉴스에서도 그렇고 일부 미분양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에 확인을 해봐도 실질적으로 대구의 미분양이 실제 마이너스 295가구가 4월에서 5월로 줄었는 것이고 지금 5월 이후로 미분양 확인되는 자료들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미분양이 줄었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실제 일부 미분양이 많이 줄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런 미분양은 시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줄었는 것은 신고하고 늘었는 것은 신고를 안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오늘 얘기는 이 미분양이 줄었다 늘었다를 떠나서 많은 매체에서 미분양이 줄었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또 나름대로 궁금한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실제 미분양 할인에 대해서 얘기들도 일부 있었다가 일부 거래가 좀 되기 때문에 미분양 할인되는 아파트들이 다시 조금 더 기다려보자, 계속해서 판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제 제가 저번에 미분양 할인의 프로모션은 아니지만 이벤트성의 미분양 할인에 대해서 일부 얘기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미분양 할인 판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시간이 되면 한 번씩 체크를 해보고 확인을 해보시라고 했는데요. 계속해서 뉴스나 매스컴이나 아니면 신문 등을 통해서 아니면 시청 자료를 통해서 계속해서 미분양이 해소되고 있는 것처럼 확인이 되지만은 아직도 미분양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분양 할인 판매를 할 수 있는 아파트 정도도 한 번씩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해드렸는데 현재 미분양 할인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준공전 미분양 할인 판매와 준공 후의 미분양 할인 판매, 물론 준공 후의 할인 판매 중에서 기본적으로 30-40% 정도면 할인 판매를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금액이 10억이냐 아니면 12억이 넘는 금액이냐 거기서 30%를 할인해도 사실 워낙 금액이 높다 보니 실제 30%에 큰 의미가 없다. 그리고 가장 많이 선호하는 금액은 적어도 기본적으로 요새 아파트 잡으면 5억이니까 5억에서 적어도 한 7억 7억에서 비싸도 8억 정도에서 할인 분양으로 해서 40에서 50% 정도 할인 분양을 하며 가장 좋겠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또 동네별로 구별로 자기가 또 선호하는 구역이 또 틀리죠. 이것저것 다 따지면은 사실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건설 경기가 악화되고 예전 2007, 8년도를 겪었던 분들은 기존 할인 분양을 했던 사례들을 익히 많이 알고 있고 실제 구입을 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번 케이스는 예전보다 더 상황이 좋지 못하고 더 많은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고 미분양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미분양 속에서 할인 판매를 많이 할 것이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갭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고 나름대로 또 한번 여론몰이에 의해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전과 동일한 것 같으면서도 예전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두뇌 싸움과 머리 싸움 개념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은 어떤 쪽에 어떤 금액에 어떤 브랜드를 사야 되느냐, 구입을 해야 되느냐, 확인을 해봐야 되느냐. 쉽게 설명을 해드린다. 적어도 2018년이나 19년, 20년도에 분양을 했던 아파트들. 그때 그 시절에는 실제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었고 프리미엄까지 붙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5억대의 아파트가 실제 분양을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6억, 7억에 구입했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그 시절에 아파트를 할인 판매로 적어도 30-40%에 구입을 할 수 있다면 일반적으로 투자를 했거나 투기를 했는 사람보다는 절대적으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준공 전의 아파트라면 나름대로 그때 그 시절에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오리지널 미분양이 나지는 않았을 것이고 실제 회사 보유분이라고 해서 빼놓은 매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매물 정도면은 기본적으로 준공전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안전할 수 있다. 여기서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분양률이 높아지거나 실제 매물이 몇 개 없다면 대부분 미분양 할인 판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회사 보유분으로 빼놓은 매물들이기 때문에 실제 미분양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사업을 없거나 포기하는 사례들도 없을 것이고 책준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책준이라 해서 책임준공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될 아파트들은 적어도 2021년, 22년에 분양했는 아파트들 그런 아파트들은 사실 책준이라고 하더라도 워낙 미분양이 많고 10% 20%뿐이 분양이 안 되었기 때문에 미분양 할인 판매를 해서 구입을 하려고 하더라도 실제 체크를 많이 해봐야 되죠. 모든 서류적인 것이나 아니면 미분양 할인 판매를 하면서 나름대로 재무제표까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실제 시청에서 나오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한 번씩 집에서 체크를 해 본다면 실제 엄청나게 미분양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 요청에 의해서 대부분 오픈되지는 않았는데요. 적어도 2019년 아니면 18년이나 20년도에 어느 정도 분양을 했던 아파트들 현재 보시다시피 그런 아파트가 찾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17년, 18년, 19년 한 번씩 나오는 것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 요청에 의해서 몇 개가 미분양이 났는지 확인은 되지 않는데요. 그런 아파트들을 한 번씩 체크해서 실제 미분양 할인 판매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사라진다면 결국은 준공 전 미분양 할인 판매가 아니라 준공 후 미분양 할인 판매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준공 후 할인 판매는 기본적으로 프로테이지가 그래 높지는 않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40에서 50 이렇게만 할인 판매를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판매는 전체적으로 미분양이 났을 때는 절대 손해를 보면서 이렇게 할인 판매를 할 일은 없죠. 예를 들어서 100세대가 있다. 그런데 한 90세대가 분양이 다 끝났어요. 90세대가 끝나고 10세대뿐이 남지 않았는데 사실 돈 융통을 하기 위해서 할인 판매를 하는 게 바로 40, 50%를 때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10%, 20% 가다가 도저히 안 되면 조용하게 40% 정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30% 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부분 90% 분양은 다 됐어요. 그럼 10% 남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차피 70%만 넘으면 수익은 발생되기 때문에 굳이 10%를 하든 20%를 하든 40% 50% 하든 그건 자기 마음입니다. 자기가 팔 수 있는 금액을 책정해서 팔고 필요해서 팔든 그 이후의 문제는 비싸게 아파트를 구입했던 아니면 분양가대로 구입했던 대부분 판례에도 그런 게 나왔다고 제가 예전에 뉴스를 가지고 한번 올려드렸는데요. 그걸 가지고 수분양자들이 아파트에 못 들어오게 한다, 입주를 못하게 한다. 그 문제가 다 되었고 고소고발이 난무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은 오픈은 안 할 것이고 뒤로 지인들을 통해서 관계자를 통해서 그렇게 판매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권한은 대부분 시행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남았다면 시행사와 시공사 그리고 대주단에서 진행을 하겠지만 일부 남지 않는 매물은 시행사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조건이 들어가는 것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매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는 시청에서 이렇게 쉽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예전에 준공을 했었던 연도를 한 번씩 보면 되죠. 연도를 한 번씩 보고 그 연도별로 구나 동네를 찾아서 실제 우리가 인터넷을 뒤지면 얼마에 분양했는지 분양가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네이버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부동산 광고를 보게 되면 금액이 나오죠. 그 네이버 광고는 실질적으로 총 분양가가 아니라 오리지널 분양 가격만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플러스를 시켜야 될 것이 이제 발코니 확장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옵션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부가적으로 붙게 되면은 최종 금액이 나오는 거죠. 네이버 부동산을 보고 실제 금액이 4억분이 안 됐습니다. 아니면 5억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매물이 실제 6억이다 7억이다 이건 뭔가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는데요. 4억 5억에 분양을 했는 거는 그냥 오리지널 분양 가격만 네이버 부동산에 올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발코니 확장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나름대로 옵션 비용, 이거는 또 따로 다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전화는 안 해보고 네이버 부동산만 보시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그쪽에 매물이 있는 걸 보고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면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발코니 확장 비용 플러스 옵션 비용까지 하게 되면 3억의 금액이 적혀져 있어도 실질적으로 최종 옵션이나 발코니 확장 비용을 합치게 되면 4억에서 5억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거들기식으로 대강 보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전화를 해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얘기하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전체적으로는 꼼꼼히 다 영상에 올려드리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정도를 얘기를 하면은 이게 제 영상의 얘기고, 더 자세한 것은 뭐 저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든 여기에 들어오는 이런 모든 부분의 내용까지도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영상에서 얘기를 하면 전체적인 이런 영상만 가지고 그걸 또 판단을 해요.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의 금액이 나오면 네이버 부동산의 금액만 보고 그걸로 끝냅니다. 직접적으로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면 돼요. 그 많은 부동산에 가보기도 싫어하고 전화하면서도 하나부터 열까지 묻기도 싫어하면서 저렴한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네이버 부동산 본 김에 그 아파트가 관심이 있다면 하나부터 열까지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겉에 나오는 금액만 가지고 그게 실제 뭐 아파트 매매 가격인 것 마냥 가격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실제 정말 뭐가 뭔지 모르는 분들 같은데요. 또 그런 분들이 또 저한테는 또 전화를 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영상을 많이 보지도 않고 기본 지식도 없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하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라는데 뭐 많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모르면 물어보면 되는데 저한테 물어보는 것보다는 가까운 부동산에 물어보던 광고를 봤으면 광고 내놨는 매물에 대해서 부동산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왜 가격이 4억분이 되지 않느냐, 3억분이 되지 않느냐, 여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금액들이 뭐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항상 뭐 짜증을 내는 건 아닌데 한 번씩 댓글에 보면 왜 자꾸 짜증을 내는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그런 분들 통화를 받아보면요 짜증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광고가 뭐 3억에 나와 있다고 해서 그 아파트가 분양가가 3억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발코니 확장 안 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일부 또 옵션이 안 들어가 있는 아파트들이 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는 건 기본인데 그에 대한 내용은 전혀 모른 채 광고에 나오는 금액만 가지고 혼자 이거저거 생각을 하다가 분명히 5억짜리 아파트인데 기본적으로 뭐 3억에 광고에 나와 있으니까 이게 3억인갑다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역으로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모델하우스를 다녀보신 분들은 잘 알죠. 실제 모델하우스를 다녀보면서 분양가는 얼마에 발코니 확장 비용이 얼마에 옵션 비용이 얼마다라는 거를.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그렇게 모델하우스도 다녀보지 않았고 실제 아파트를 한 번도 구입해 보지도 않았고 전화도 하지 않았다가 유튜브 영상을 한 번씩 보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얘기가 옆으로 샜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할인 분양 판매가 뭐 나올지 안 나올지, 얼마나 진행될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으면 실질적으로 개별적으로 적어도 안전하다고 좀 생각을 하거나 향후 할인 판매를 할 수 있는 아파트들을 체크해 본다면은 시청에 나오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최초 분양했을 때에 그때 연도가 18년도냐 19년도냐 20년도냐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되고, 20년도 21년 22년 소위 말해서 21년 22년부터는 대부분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미분양이 확연히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분양률 자체가 뭐 10% 20% 분이 되지 않는 아파트들이 수두룩 뻥뻥한데도 실제 일반인들이 뭐 모델하우스를 찾아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뭐 20%다 아니면 뭐 50%다 뭐 이렇게 분양이 되었다 뭐 얘기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뭐 지인이나 아니면은 뭐 연결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관계자의 직책이 좀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오리지널 몇 프로 정도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는 그걸 제가 알아야 또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대로 된 얘기들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아는 프로테지와 실제 관계자들이 알고 있는 프로테지는 일부 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는 뭐 수십 년 전부터 그래 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지만은 그게 뭐 엄청난 또 큰 죄가 되지는 않는다. 뭐 이렇게 뉴스에도 나온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걸 저런 걸 떠나서 실질적으로 현재 또 미분양 할인 판매가 많이 줄었다고 얘기하고, 또 미분양 할인 판매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도 좀 계시고, 그리고 또 이벤트성 어떤 미분양 할인 판매를 정리하려고 하는 아파트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드린다면, 개별적으로 확인을 하실 것 같으면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본적으로 20년 이전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사실 준공 전 미분양이든 준공 후 미분양이든 내가 현재 할인을 해서 산다면은 프리미엄을 주고 샀는 사람보다 월등하게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기본적으로 일부 좀 안전하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21년, 22년 분위기가 워낙 좋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 분양률이 뭐 10%에서 뭐 20%, 뭐 이 정도뿐이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50%가 되었던 60%가 되었던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 거에 별로 개의치 마시고 개별적으로 자료도 찾아보시고, 그런 개별적인 아파트에 내가 할인을 한다면은 이 아파트 정도는 구입을 하겠다, 아니면 이 정도 동네에서 구입을 하겠다, 이 정도 구에서 뭐 5억에서 뭐 7억 정도까지는 뭐 할인을 한다면은 구입을 하겠다, 그런 계획을 조금 만들어 놓으시고 현재 벌어질 일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실제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또 돈이 없어서 구입을 못하는 사례들도 있고, 기존 아파트나 주택을 팔지 못해서 돈을 융통시키지 못해서 구입하지 못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뭐 안전하냐 안 하냐, 그거는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다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 제가 체크를 해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결국은 서류입니다. 브랜드를 믿지도 않을 뿐더러 시행사 말도 믿지를 않죠. 뭐 대행사 말은 더 믿지도 않는 상황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서류만 확인하면 문제가 없다 싶으면 진행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21년, 22년도는 분위기가 더욱더 좋지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제 자료 확인을 하지 않아도 실제 뭐 10%, 20%, 많이 돼봐야 뭐 50%이 정도 선에서 뿐이 거래가 안 됐을 것 같고, 생각외로 뭐 한 70%, 80% 분양이 되었다면 충분히 제가 진행을 했겠죠. 아무튼 근자의 또 미분양 할인 판매 진행이 어떻게 돼 가는지,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미분양들이 해소되었다는 얘기들도 뉴스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바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한 번씩 체크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렇게 체크를 하고 확인을 했는데 뭐 할인 판매를 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분양이 계속해서 이렇게 잘 된다, 뭐 이러면 뭐 저도 어쩔 수 없고 기다리는 분들도 어쩔 수 없겠죠. 그리고 또 막상 얘기를 해보면 찾는 동네가 다양해요. 평생 그곳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뭐 서구에 오래 살았는 분들은 서구, 남구에 오래 살았는 분들은 남구, 수성구에 오래 살았는 분들은 수성구, 북구에 오래 살았는 분들은 또 북구, 동구, 이런 식으로 구입하려고 하는 동네도 천차만별이고 금액도 천차만별인데, 뭐든지 기회가 왔을 때는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잡아야 된다. 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내가 보고 내가 판단을 하고 내가 구입을 하는 거죠. 근데 지식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 그렇게 구입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도 좀 있는 것이고, 항상 얘기 드렸다시피 서류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미분양 할인 판매 실제 어떤 쪽의 아파트를 유심히 봐야 되느냐, 그런 내용의 맥락이었고, 실제 엄청나게 많은 미분양들이 해소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듣기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해소가 되었다는 것을 제가 굳이 자료까지 보여달라고 하면서 확인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또 확인도 안 해주겠죠. 정말 친분이 있는 관계자들이 아니면. 만약에 친분이 있는 관계자들이면 또 얼마 남지 않은 미분양을 쉽게 또 구입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원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그런 물량들이 해소가 되는지도 알려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실제 시청에 나오는 자료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어느 좀 정도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을까, 어느 정도의 동네에 아파트들이 그렇게 미분양 할인 판매를 할까, 뭐 그렇게도 한번 재미삼아 체크해 보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